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산가치의 상승 10년 만에 돌아온 주가 상승 사이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증시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끝나는 것인가, 증시가 이제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증시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현상과 같기 때문에 예측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사실 예측한다라고 해도 정말 맞출 가능성도 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증시를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 오를 기업으로 이제 좀 탐색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기예보가 그렇게 틀리는데도 일기예보를 봅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정도는 예측을 하면서 하는 거랑, 우산을 챙겨야 될 만한 가능성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가 설사 안 온다 하더라도 우산을 챙겨야 하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다가 그냥 비 와가지고 쫄딱 맞고 오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 분석이 아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분석을 끝내면 정말 그냥 올라간다라고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증시 올라가는 초입의 종목을 매수하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증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고, 그냥 이런 걸 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매매는 1년 365일 하고 있는데 증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100% 이렇게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증시 예측도 어느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지금 현재 증시가 조정이 나오거나 좀 불안한 상황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확정이 아니고 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타격이 올 거고,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시가 잠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쇼크를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저는 한 차례 더 시세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장기로 어느 정도 구간으로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사실 정확히 언제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확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점쟁이의 영역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장마라든지 비가 오고 뭐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차례 정도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고, 사실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압박감을 주고 공포 심리를 이렇게 주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졌을 때 겁을 먹고 다들 도망칩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도 뭐 얘기는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력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이. 근데 그 이전까지는 분명히 이제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금리 인상 안 한다, 우리 당분간 금리 인상 할 생각 전혀 없고 테이퍼링도 생각 없다, 아직까지는 계속 돈 풀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개월이 흐르고 이제 뭐 5월 들어서면서 얘기가,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개월 사이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확 이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건 말 그대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의 밑밥을 깔기 위한. 우리 분명히 5월 달에 너희한테 얘기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고. 근데 너희가 우리 무시하고 그냥 계속 투자한 거야. 우린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 경고했어. 근데 너희가 계속 한 거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경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차 경고를 이렇게 줬을 때, 경고라고 하긴 좀 그런데 주의를 줬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증시가 후두두두두두두 그냥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준 욕 엄청 쳐먹죠. 말 그대로 진짜. 장난 아니죠. 니네가 말 똑바로 안 해가지고 뭐 박살이 났다는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미디어에서 이러한 좀 겁을 줬을 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요. 혼란스러워가지고 빠져나갔다가 이제 증시가 눌림을 줬다가 그때 금리 인상 가능성 이 공포 심리가 작용하면서 증시가 떨어져서 빠져나갔는데 눌림 줬다가 다시 가네? 증시가 또 올라가네? 뭐야 이거? 증시 오를 만큼 올랐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왜 또 올라? 저 연준 저 말 듣고 뺐는데 미디어에서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뺐는데 이거 뭐냐? 재진입을 해요.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뺄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증시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은 코스닥 마찬가지 코스피도 그렇고 증시가 무너졌다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무너졌습니까 이게? 횡보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소 이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부근을 아주 잘 안착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야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 거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고점 부근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마 팔면 이렇게 겁을 주면 개인들이 아마 던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다 받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건데 그때 시세가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한 거 아시죠? 이번 불꽃이 저는 가장 화려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쯤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뺐던 돈을 다시 집어넣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땐 이미 늦었죠.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에게 개인들이 물량을 다 넘겨버리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증시가 한 번 더 오르면서 수익을 보고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개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들고 갔으면 되는데 여기서 던졌다가 올라가니까 고점에서 거기서 다시 사요. 거기서 이제 물량을 넘겨받고 증시는 거기부터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빼는 거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증시가 한 번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돈을 뺀다면 이제는 증시가 올라도 다시 재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돈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뺄 거면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잠깐 매매를 쉬셔야 돼요. 아니면은 증시를 안 보고 갈 만한 기업을 투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체를 할 거면 지금 교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증시에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뭐 당연한 얘기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면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금리도 낮췄고요.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를 5%씩 준다. 그러면은 돈의 수익률이 5%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습니까? 뭐 거의 제로 금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거의 뭐 0에 수렴한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철강뿐입니까? 뭐 구리라든지 뭐 옥제라든지 열거 해봤자 이게 입만 아프죠. 그러니까 실물 자산들이 다 올라갑니다. 원자재,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뭐 부동산, 그렇죠. 뭐 유가증권, 주식시장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유가증권, 뭐 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면서 과거에 이제 좀 외면받았던, 보통 이제 이러한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흐름 자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흐름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증시의 불황이, 대폭락이 보통 10년에 한 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 화폐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나오는 주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 주기 기간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IMF 1990년 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0년 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0년꼴로 왔고, 또 2020년 또 금융이 엄청나게 한번 무너졌죠. 또 10년 만에 다시 한번 2020년, 2018년부터 하락하고 있던 증시가 2020년 10년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뭐 IMF 수준까지 증시가 퇴보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폭락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주기에 한 번으로 오는 이러한 이제 엄청난 대세 하락장을 우리가 겪고, 그 이후에 이런 지금 대세 상승장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 폭락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나올 때 지금 이 물가적인 부분, 이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라든지 흔히 얘기한 이 물건의 가격,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물가 상승.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냥 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거. 옛날에 500원 하던 새우깡이 이젠 1000원 주고 15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더라. 제가 옛날에 정말 좋아했던 과자 중에 하나인 바나나 킥이 5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이젠 1000원 달라고 하더라. 옛날에 많이 먹었던 또 추억의 과자가 소환되고 있는데, 옛날에 뭐 700원밖에 안 하던 콘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뭐 1500원 하더라. 이런 그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의 이런 패턴 속에서 한번 변화를 겪는데, 이때 사실상 이런 10년에 한 번꼴로 적당한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10년 동안 외면받다가 한 1, 2년 엄청난 불꽃을 튀우고 사그라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냐? 산업도 아니고 섹터도 아니고 바로 이 지주사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지주사로 한정을 짓는 게 조금 애매한데, 모든 지주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무조건 지주사여야지만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주사의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이제 지주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론 이제 지주사 본연의 이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지주사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지주사들은 그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계열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분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 계열사만 보더라도 야, 삼성물산을 뭐하러 찍냐, 뭐 건설이 좋으면 삼성물산을 찍지만 굳이 삼성물산을 찍을 필요가 있냐, 삼성전자를 찍지. 반도체를 찍고 싶으면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찍지, 뭐하러 삼성물산을 찍어. 삼성전자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갈 건데. 야, 2차전지가 좋아? 삼성물산을 왜 찍어? 삼성물산은 다른 거 다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내가 진짜 2차전지를 보고 투자할 거면 삼성 SDI를 찍어야지. MLCC를 보고 찍을 거면 삼성물산이 아니라 삼성전기를 찍는 게 맞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10년에 한 번꼴로 오는 이제 증시의 대세 사이클이 이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증시의 폭락,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치솟는 10년 주기를 한 번씩 오는 이런 시기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지주사들이 한번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움직일 때 워낙에 평소에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이라서 단순히 이제 살짝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 50에서 몇백 퍼센트 단위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1, 20% 수익 구간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몇 배 단위의 수익을 노리는, 그냥 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배 단위로 얘기를 해요. 수익률을 얘기할 때.
그래서 사실 이 지주사라는 것이 잘못 투자하면 진짜 뭐 10년 동안 격하게 얘기하자면 피똥 싸는 진짜 투자 가치 매력도가 정말 없는 외면받는 그런 종목들이죠. 지주사라는 게. 삼성물산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주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삼성물산 얘기를 한 거고. 지주사 많죠. 삼성물산도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뭐 현대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SK도 있고요. 뭐 CJ도 있고 많은데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CJ도 요새 흐름 좋죠. SK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할 때 이런 굳이 지주사일 필요는 없는데 지주사라고 제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주사의 특징이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무상으로는 표기가 되지 않는데 잘 알아보시면은 뭐 기업이 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건물을 가지고 있고 회사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지를 가지고 있고 공장 부지 같은 거 있죠.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유가증권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에 투자를 하지만 각 기업들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기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유가증권 다시 말해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꽤 높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한번 10년에 한 번 걸로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부동산 가치와 그리고 주식 가치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 얼마나 많이 치솟고 있는지 돈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원자재까지. 근데 이런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는 부동산 대박 부자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고 주식 부자, 비트코인 부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떨까요?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 부자가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10년 동안은 그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못 받아요. 왜냐면 차라리 직접적인 자회사에 투자를 하지 지주사에 투자를 안 해요. 내용이나 재료나 아니면은 이런 게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삼성물산이라는 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반도체 수혜를 받을 때 딱히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막 몇백 프로 폭등하는데 뭐 삼성물산은 그냥 뭐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주사가 급격히 이제 치솟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런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이 자산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질 때 한 번씩 몇백 %대 뭐 배수 단위로 이제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주사가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지주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대기업 지주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땅이나 건물, 뭐 공장 부지, 유가증권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주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물론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도 있지만 물론 삼성물산이 뭐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건설을 아파트도 짓고 직접적으로 건설 사업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사업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주사 이거는 제가 지주사라고 얘기해서 지주사에 여러분들이 묶여있지 말고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을 때 이번 저는 상승에 이런 자산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배 단위로 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증시가 무너져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증시가 무너져도 저는 이 지주사들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오른 지주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지주사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직 급등이 안 나왔어. 저평가돼 있어. 자산가치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대부분 저평가돼 있어요. 지주사들은. 지분 가치에 대비해서 시총이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증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떨어지고 만약에 정말 금리 인상이 됐어. 증시가 떨어져. 막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죽기 시작해. 그 높이 치솟았던 물가가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후두두둑 무너져요. 그럼 그동안 이런 대기업들,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장 부지, 유가증권 이런 걸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동안 쥐고 있던 거를 처분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는데 오를 때 팔겠어요? 아니죠. 떨어질 기미가 보이거나 뭐 살짝 떨어지거나 대세 이제 좀 거품이 터지려고 할 때
터지기 시작할 때 그동안 벌고 있던 거를 계속 올라가니까 놔뒀다가 이제 슬슬 꺼질려나 보다 할 때 그때쯤 이제 팔겠죠. 오히려 증시는 떨어지는데 각계 그 지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뭐 땅이나 건물이나 공장 부지 유가증권을 이제 그 지주사들이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걸 팔아치움으로써 재무상이 어떻게 표기가 되겠습니까? 이익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증시는 무너지는데 막 지주사들 막 미친 듯이 막 이익 파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렇죠. 재투자하겠죠.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 주식에서 우리가 M&A 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뛰어오릅니까? 왜 매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가가 뛸까요?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새로운 기대감. 아니 매각하면 팔아버린다는 건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새로운 보금자리를 틔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작용을 하거든요. 옛날에 전설의 작전주 루보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이제 뭐 둥지를 새로 바꾼다라는 얘기에 그렇게 올랐는데도 또 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굳이 지주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특히 그런 기업들이 지주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주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번에 엄청난 자산 가치를 처분하게 되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막대한 기대감과 현찰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증시가 하락을 보이는 데에 또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거나 주가를 쭉쭉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주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면 정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좋은 지주사 정말 많거든요. 뭐 CJ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삼성물산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주사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도 지주사 지금 진짜 집중 투자하고 싶은 소액 투자자이신 분들은 이번에 지주사를 통해서 한번 계좌 역전이 크게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 계좌를 뭐 몇 배 단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꽤나 높기 때문에 내가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 이번 찬스를 좀 집중적으로 흐름을 잡아가지고 안정성보다는 계좌를 한번 점핑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VIP 분들에게는 딱 이거 자산가치 높은 기업 투자하라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 단타사냥꾼이라는 어플에서 제가 매일매일 시황도 올려드리고 추천주라든지 그리고 테마 분석 그리고 산업별로 제가 정리해서 분석해가지고 게시물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이나 테마 이 어플에서 다 찾아보셔가지고 열람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시황도 모든 게시물이 다 100% 무료로 제가 열람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가입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뭐 한솔테크닉스나 이런 뭐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10,000원 아래로 제가 이제 사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이 지금 좀 침체기에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간에 이제 증시가 상승이 나왔던 피로감을 시장이 이제 형성을 해주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주가들이 사실 아마 한솔테크닉스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이런 장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저라면은 종목을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는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도약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 그럴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익절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략 매도를 하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사실 좀 수익 구간에 가는 기업들은 저도 VIP 회원분들에게 반매도 정도는 하시는데 전략 매도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타이밍에 매도를 한 번 정도 해주면서 가는 건 괜찮은데 전량 매도를 하기보다는 잔량을 좀 남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잔량으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매매 전략이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해 보인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이 전문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